21번 문제입니다. 자, 위험물의 사고 발생 시 소방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번에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구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소방의 첫 번째 임무는 사고 현장의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구조 활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물 사고는 화재 폭발, 유독가스의 방출 등 다양한 위험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위험을 신속하게 평가하고 구조 및 대피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자, 1번을 보니까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소화 작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재 진압도 중요하지만 진압을 시작하기 전에 피해 상황 파악과 구조가 우선입니다. 자, 소화 작업은 구조가 완료된 후에 진행합니다. 3번 사고 원인을 조사한다. 사고 원인 조사는 사고 수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에 시작해야 하며 우선은 사람들의 안전과 피해 상황 파악이 우선입니다. 4번 피해자에게 치료를 제공한다. 자, 피해자에게 치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구조 활동을 통해 인명 구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2번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위험물 취급자의 자격 조건이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해당 분야에 대한 교육 이수 및 자격증 보유입니다. 자, 위험물 취급자는 반드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는 위험물 취급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요구 사항입니다. 교육과 자격증을 보유한 취급자는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사고를 최고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번에 보니까 해당 분야의 경험만으로 자격을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험만으로 법적으로 요구되는 교육과 자격증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3번 교육 이수 없이 취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 이수 없이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4번 자격증이 없더라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자격증이 없으면 위험물 취급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 취급 시설에 대한 점검은 누구의 책임인가? 시설의 관리자의 책임입니다. 자, 위험물 취급에 대한 점검은 시설 관리자가 시설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유지 관리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관리자는 법적 기준에 맞게 시설을 점검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자, 시설 관리자는 법적인 의무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수행하며 위험물의 안전 취급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번에 소방 공무원은 위험물 사고 발생 시 대응을 담당하지만 정기적인 시설 점검의 책임은 관리자에게 있습니다. 3번 경찰은 범죄와 관련된 사건을 처리하지만 위험물 취급 시설의 점검과 관련된 법적 책임은 시설 관리자에게 있습니다. 4번 사업주는 전체적인 안전관리 책임이 있지만 시설의 구체적인 점검과 유지 관리는 주로 시설 관리자의 책임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입니다. 위험물 저장소의 주요 안전 기준은 무엇인가? 위험물 종류에 따라 구분된 저장소를 설치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위험물 저장소는 각 위험물의 특성에 맞게 구분된 장소에 저장해야 하며, 이를 통해 다른 종류의 위험물이 상호작용하거나 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예방합니다. 위험물의 종류에 따라 화학적 특성에 맞는 안전한 저장소 설치가 필요하며, 이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중요한 안전 기준입니다. 이때 말씀드린 화학적 특성의 의미가 뭐냐면 폭발성, 가연성, 산화성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2번을 보니까 위험물 저장소에 아무 물질도 저장하지 않는다. 이상하죠? 위험물 저장소는 특정한 위험물을 안전하게 저장하는 공간으로 아무 물질도 저장하지 않는 것은 실용적이지 않으며 법적 요구 사항에도 맞지 않습니다.
3번을 보면 저장소에 공공시설을 결합한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위험물 저장소는 안정성을 우선시해야 하며 공공시설과 결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 저장소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4번 위험물 저장소의 크기는 규정되지 않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험물 저장소의 크기는 저장할 위험물의 양과 종류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규정이 존재합니다. 25번입니다. 위험물의 종류 중 제2류 위험물에 속하는 물질은 무엇인가? 가연성 물질이 되겠습니다. 자, 제2류 위험물은 가연성 물질로 불에 타기 쉬운 물질을 포함합니다. 이 물질들은 불꽃이나 열에 의해 쉽게 화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연성 물질에는 휘발유, 알코올, 석유 등이 포함됩니다. 자, 산화성 물질 그랬는데, 이 산화성 물질은 제3류 위험물에 해당합니다. 이 물질들은 다른 물질과 결합하여 화재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독성 물질 있는데, 독성 물질은 제4류 위험물에 속하며 인체에 해로운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부식성 물질 되어 있는데, 부식성 물질은 제5류 위험물에 속하며 인체나 물질을 부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6번 문제입니다. 위험물의 취급시설에서 화재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 설비는 무엇인가? 자, 1번이 되겠습니다. 폭발 방지 설비 및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자, 위험물 취급시설에서는 화재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 설비가 필요합니다. 폭발 방지 설비와 자동화 시스템은 위험물의 취급, 저장, 운반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폭발 방지 벽, 배기 시스템, 자동화 시스템이 포함되며, 자동화 시스템은 인간의 실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자, 2번을 보니까 화학물질을 그대로 방치하는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화학물질을 방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화재나 폭발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3번 감지 시스템은 화재나 유해가스 등의 발생을 조기에 탐지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므로 방지 시스템이 없는 설비는 매우 위험합니다. 4번 폭발 시 인명피해를 취소하는 설비도 중요하지만 폭발을 미리 방지하는 설비가 더 필요하게 됩니다. 자, 27번 문제입니다. 위험물 운반에 대해 어떠한 안전기준을 적용하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위험물 운반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적합한 차량을 이용해야 합니다. 자, 위험물 운반 시에는 반드시 법적으로 규정된 안전기준에 따라 운반해야 하며 적합한 차량과 장비를 사용합니다. 자, 위험물의 특성에 맞는 차량, 포장, 라벨링 등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운반 중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을 보니까 위험물 운반은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자, 위험물 운반은 법적인 규제를 받을 수 있으며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3번 운반에 대한 안전 기준은 필요 없다. 뭐 이상하죠, 벌써. 위험물 운반은 안전 기준이 필수적으로 적용되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4번 운반 중 물질은 다른 화학 물질과 혼합해야 한다. 큰일 날 소리 하는 거죠. 위험물 운반 중 다른 화학 물질과 혼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반드시 적합한 조건에서 개별적으로 운반해야 합니다. 28번 문제입니다. 자, 위험물의 취급자의 안전교육을 위한 주요 내용은, 자, 1번의 화학물질 안전 취급 방법과 응급처치 방법입니다. 자, 위험물 취급자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 방법과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며 사고 예방 및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에는 위험물의 특성, 안전한 저장 방법, 위험물의 취급 절차,
응급처치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2번을 보니까 물질의 색상 및 냄새에 대한 교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물질의 색상과 냄새는 안전교육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이 아니죠. 안전한 취급 방법과 응급조치가 더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보니까 직원 근로시간 관리는 노동법적 문제에 속하는 사항으로 위험물 취급 관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4번을 보면 위험물의 가격은 안전교육의 주요 내용이 아니죠. 취급자의 안전과 관련된 교육이 우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9번 문제입니다. 위험물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 목표는 무엇인가? 자, 1번에 화재 및 폭발을 예방하고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가 되겠습니다. 위험물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은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점검을 통해 화재, 폭발, 유해물질 유출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조치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정기 점검의 핵심 목적입니다. 2번을 보면 시설을 점검하지 않도록 하여 비용을 절감한다. 이상한 얘기 하는 거죠. 시설을 점검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으며 비용 절감보다 안전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3번을 보면 시설의 미관 유지는 중요한 사항이지만 점검의 주요 목적은 안정성 확보에 있습니다. 4번 소방설비의 교체는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일 뿐 정기 점검의 본래 목표는 사고 예방입니다. 30번입니다.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정한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아닌 것은 무허가 취급 허용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주요 역할은 사고 예방,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점검 및 보고 업무 수행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무허가 취급 허용은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이고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기준을 준수해야 하므로 무허가 취급을 허용하는 것은 잘못된 역할입니다. 1번에 사고 예방 조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주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2번에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은 역시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4번의 점검 및 보고 업무 수행은 역시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